또 50회를 기념해서 특별한 인터뷰를 하려고 저희가 울산에 내려왔습니다. 외솔 기념관에서 인터뷰를 진행하고자 합니다. 오늘 인터뷰에 응해주신 외솔 기념관의 해설사로 네. 봉사를 하고 계신데요. 잠깐 자기소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저는 울산시 문화관광해설사 장혜경이고요. 예술기념관의 전시 안내를 맡고 있습니다. 반갑습니다. 저희들한테도 좀 이 안내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들어가실까요? 네. 최현배 선생님께서는 조선시대에 있었고요. 그 다음에 대한제국 시대가 있었고요. 그 다음에 일제강점기 시대에 있죠. 그리고 미군청 시대가 있었고요. 그 다음에 이승만 정권이 있었고, 박정희 정권이 있었어요. 6개의 정권을, 세대를 다 지나온 그런 분이기 때문에 그 시대의 흐름에 흔들리는 바람이라든지 시대에 또 순응해야 되는 그 시기를 다 거쳤던 분이에요. 그래서 이분을 이해할 때는 그 시대의 배경을 어느 정도 이해를 해야만 이분의 정신세계도 같이 이해를 할 수 있지 않을까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하면서 말씀을 좀 드리면 여기가 이제 2층에 올라가시면 선생님의 생가입니다. 생가에 지금 복원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이제 선생님의 인생에 누구를 만나느냐에 따라 가지고 바뀌잖아요. 그죠? 우리도 어떤 선생님을 만나느냐, 어떤 친구를 만나느냐에 따라 가지고 그 자기 인생이 좌우되니까. 그죠? 그럴 때 만나는 사람이 바로 주시경 선생님입니다. 예. 한글 하면 세종대왕님을 말씀하시지만 우리 지금 쓰는 한글은 주시경 선생님을 놓치고 갈 수는 없는 그런 분이고 특히 또 주시경 선생님의 한 500명 이상 되는 제자 중에 가장 우수한 제자 중 2분, 그죠? 그 2분이 최현배 선생님과 지금 북한에 가서 학자로 계셨던 김두봉 선생님. 이 해적기에 있는 부분들이 저기 전시관에 다 정리가 되어 있으니까 좀 더 자세히 보기 위해서 안으로 한번 들어가 보실까요? 네, 그렇죠. 같이 가시죠. 네. 아까 해적기에서 제가 짧게 말씀드렸다시피 인생에 어떤 사람을 만나느냐 해서 그 인생이 바뀐다고 우리가 얘기했잖아요. 그 선생님 중에 주시경 선생님의 이야기가 여기에 담겨 있는데 주시경 선생님의 사진 실제 모습입니다. 그리고 조선의 강습회에서 최현배 선생님의 모습이에요. 한성고등학교라고 적혀져 있죠. 저 때는 대한제국의 시대였어요. 경성은 일제강점기 시대였어요. 그래서 한성고등학교에 입학을 했는데 학교를 다니다 보니까 경성고등학교가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당시에 일제가 이제 조선어가 국어가 아니고 일본어가 국어다고 했어요. 일본어를 가르치기 시작하는 걸 보고 최현배 선생님이 엄청 낙담을 하고 공부에 흥미를 잃어버리는 시대가 됐어요. 그러자 그런 와중에 이제 사촌 형님과 김두봉, 주시경 선생님의 또 한 명의 제자 김두봉을 만나게 돼서 주시경 선생님을 만나게 되죠. 근데 최현배 선생님께서 주시경 선생님을 만나서 한 줄기의 빛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그 대목이 뭐냐면 조선어 강습소에 가서 주시경 선생님이 강의를 할 때 강대국들은 큰 나라들은 모두 다 자기의 언어를 가지고 있더라. 우리도 우리의 글을 가져야 된다는 것을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또 말이 올라야만 나라가 오른다. 말이 내리면 나라도 내린다는 그 말이 엄청 감명을 받아서 그때부터 정말 열심히 공부를 했대요. 그래서 공부를 많이 했던 그 시대의 주시경 선생님인데 너무 아쉽게도 주시경 선생님이 젊은 나이에 많은 기록에 보면 체병에 돌아가셨다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우리가 체한다는 말이 있죠. 주시경 선생님의 뜻을 꼭 지키겠다 하면서 맹세를 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당신도 최현배 선생님 당신도 나도 만나 죽으면 주시경 선생님 옆에 잔실을 비를 세워달라. 정말 사실 또 그렇게 했고요. 그렇게 했던 그런 이야기들이 여기에 담겨 있습니다. 또 다른 코너로 또 한번 가볼까요?
아주 흥미로운 얘기가 펼쳐지고 있습니다. 자, 요 코너는 이제 울산 병영 3.1 운동 만세라고 적혀져 있죠. 네. 우리가 3월 1일 날 만세 운동이 있었지만 사실은 여기는 4월 달이었거든요. 울산에는 여기 병영과 언양과 저기 남창에서 만세 운동이 있었어요. 만세 운동을 하시다가 돌아가신 분들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여기 지금 영상에 보시면 네. 이게 재현한 영상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데 여기에 돌아가신 분을 이제 여기 3.14 사당이라고 사당에 보이시죠? 모시고. 예, 사당에 이제 모시고 있고 3.1 충원비가 네. 있어요. 이 충원비에 글도 최연배 선생님이 쓰시고 근데 이렇게 만세 운동을 할 때 최연배 선생님이 동생 최현자 구자 쓰시는 동생분이 계셨는데 그분도 만세 운동을 하셨고 하시다가 나중에 이제 중국에 가셔가지고 독립운동을 하셨던 분이에요. 그분이 바로 최현구 이분이십니다. 독립 만세 운동을 이끌었던 분으로 나중에는 대구 형무소에서 1년 6개월간 형도 사시고 그러다 나중에 독립운동 하시는 도중에 사망하셨던 옷고 치르시고 예. 또 독립운동 하시면서 예, 돌아가셨던 분입니다. 집안이 피가 독립운동과 애국의 힘이 피가 흐르는 그러니까 나라 사랑을 항상 몸소 실천하시려고 했던 네, 그 이런 분들이 계셔서 우리가 지금 이런 혜택을 누리고 살고 있는 게 감사할 따름이죠. 최연배 선생님의 활동 중에 가장 큰 획을 그을 수 있는 게 하나 있었습니다. 그게 바로 조선어 활동의 조선어 학회 순환이라고 할 수 있는 사건인데요. 일본어, 조선어는 제2국어였고 일본어가 이제 국어였던 네. 시절에 그 함흥의 여자 고등학교에서 일기장에 뭐라고 적어 놓냐면 오늘 우리 선생님께서 국어를 사용해서 혼났다. 네. 국어를 사용해서 혼났다 하는 내용이 거기 적혀져 있었어요. 그런데 그때 당시 한국인이 순사되는 그런 한국인이 일제에 그 부역해서 네네. 순사가 되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는데 네네. 그 순사가 이 길거리에 가다가 불신 검문을 한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 불신 검문 한 사람을 집에 가서 이제 가택 수색을 한 적이 있었거든요. 그 가택 수색을 하니까 아무것도 나오지 않았어요. 아무것도 나오지 않은 상태에서 그 학생의 박영이라는 학생의 일기장을 보게 된 거예요. 아이고, 네. 그래서 그 일기장에 뭐라고 적혀 있었냐면 오늘 선생님에게 국어를 사용하지 않아서 혼났다 이렇게 적혀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학생을 이제 경찰에 불러가지고 이제 물어본 거죠. 협박도 하고 겁도 주고 막 이렇게 하면서 국어는 일본어인데 왜 국어를 사용했는데 너가 선생님한테 혼났느냐 하면서 계속 이제 얘기를 추궁을 하고 하니까 그 학생이 너무 겁이 나가지고 우리 선생님이 그렇게 얘기했어요.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럼 너가 선생님이 누구냐? 하니까 그때 김태진이라는 이름이 나옵니다. 그 조선어 학회에 같이 조선어를 큰 사전을 만드는 그런 활동하셨다. 활동을 연구를 하고 있었는데 그 조선 학회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이제 경찰에 이제 잡혀갈 때 이제 검거가 되는 거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 중에 최연배 선생님이 들어있었어요. 그리고 그분들이 이제 감옥에 이제 다 잡혀가게 돼요. 함흥까지. 네. 함흥까지 다 가서 이제 고초를 당하게 되는데 그 대표적인 분이 이제 이윤재, 한징, 최연배, 이공로, 이여청 이런 분들이 이제 거기에 이제 검거되고 드디어 이제 실형 선고까지 받게 됩니다. 우리 최연배 선생님은 4년형을 받게 되고 또 저기 보면 이윤재, 한징 선생님은 옥고를 치르시다가 그만 돌아가시게 되는 거예요. 요 조선민족 갱성의 도라는 책은 신문에 동아일보에 65회 정도 연재를 이렇게 하신 연재를 거네요. 했는데 네. 선생님의 3대 베스트셀러, 지금으로 치면 베스트셀러라고 이렇게 우리가 말하죠. 3대 최고의 작 중에 한 작품입니다. 조선민족의 도, 한글의 갈, 그리고 우리말본. 이 세 작품으로 우리의 현재의 한글에 대한 많은 책들이 밑거름이 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옥고를 치르면서도 한글에 대한 사랑을 맞습니다. 네. 남기시려고 하셨으니까. 네. 여기 보면 11회라고 있죠. 네. 그죠? 여기 11회. 그때 조선어 학계 사건으로 옥고를 치르거나 고생한 회원들이 만든 단체인데요. 왜 11회라고 했냐면 1942년 그때 잡혀가셨는데 10월 1일 절대 잊지 말자. 그래서 그 네. 11일이 아니고 네. 10월 1일의 10월 길이는 네, 맞습니다. 그런 사진들이 여기 그 순환의 시작일로. 맞습니다. 네. 정말 잊지 말아야 할 그런 의미가 담겨 있는. 네. 다음 코너 한번 가볼까요? 네. 그렇게 옥고를 치르고 이제 우리 한글을 지키려고 노력했던 그런 이야기가 여기 담겨 있는데요. 그리고 이제 한글날
첫 번째 한글날을 만들고 그 날을 갸갸날이라고 이렇게 지정을 했어요. 지금은 가나 다라 마바사를 쓰지만 그때는 가가 격격 그러니까 모음을 우선으로 해서 저도 그렇게 배웠어요. 예, 그죠? 가가, 거격. 그리고 연대를 이렇게. 알 수 있는데요. 연식은 조금 됩니다. 예, 그렇게 해서 한글을 많은 사람들에게 알리기 위해서 노력을 했고 네. 또 하나는 사담으로 최은배 선생님께서 국회의원으로 한번 나가신 적이 있어요. 왜 국회의원 나가셔가지고 나는 국회의원으로서 이 동네를 어떻게 하겠다 이렇게 정책을 말한 게 아니고 한글은 어떻고 우리가 한글을 지켜야 되는 이유는 어떻다 이러면서 한글에 대한 얘기를 계속 하시면서 선거운동을 하셨어요. 걸렸을까요? 떨어졌을까요? 떨어지셨을 것 같아요. 그렇지만 선생님은 네. 성공했다고 생각을 네. 하시는 그런 일단은 알리는 데는 네, 성공하셨으니까. 맞습니다. 그렇게 하면서 흥업부 사건도 있었는데 흥업구락부 사건은 기독교 단체에 이거 만들어진 사건이었는데 그게 연루가 되어가지고 연희 전문학교를 파면당하는 일이 있었어요. 그렇지만 선생님은 파면당하실 때 아이 잘 됐다. 나는 지금 마음 놓고 이 연구를 해야 되겠다 하면서 이렇게 공부를 다시 하고 우리 말본을 완성하는 그런 계기가 됐던 일도 있었습니다. 정말 하나부터 열까지 한글만 네. 생각하셨던 맞습니다. 분이시네요. 네. 네네. 다음 코너도 한번 네. 가볼까요? 네. 자, 이 코너는 한글 보급에 힘쓰다라는 제목을 달았는데 여기 최은배 선생님의 편수국장한 와, 명패가 네. 보이시죠? 이제 일제강점기가 끝나고 해방을 맞아주고 난 다음에 미군정 시대가 다가온 거예요. 네. 그래서 미군정 시대가 딱 되니까 미군이 공문서를 쓰는데 영어로 공식화를 해야 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조선어학회에 활동했던 최은배 선생님 이와 조선어학회 선생님들께서 이제 강복을 맞이해서 옥에서 다 나오셨단 말입니다. 옥에서 다 나오셨을 때 몸이 엉망진창이 되어 있어가지고 집에서 이제 좀 쉬려고 하는데 미군이 영어를 공식 언어로 사용하겠다는 얘기를 듣고 아픈 몸을 다 일으켜가지고 절대 안 될 일이죠. 조선어 학회에 다 모였대요. 네. 그래서 모여가지고 우리가 지금 그동안 몇 년 동안 한문을 그 어려운 한문 공부를 하고 그리고 일제강점기 시대 때 일본말 때문에 그렇게 핍박당하고 이제 또 영어를 해야 된단 말인가 이러면서 안 된다고 우리는 한글을 해야 된다. 내가 할 수 있다.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시면서 많은 사람들이 정치적으로 이렇게 콜을 많이 받았고 정치적으로 많이 이렇게 받고, 예, 같이 오시기를 모이셔서. 바랬지만 네. 최은배 선생님은 나는 편수국장을 해서 실무적인 일을 하겠다. 그때 하면서 바로 학교를 여는 거예요. 학교를 열면서 그동안 우리 감옥에서 만들었던 우리 말본이라든지 이런 책들을 다 정리를 해가지고 교과서를 만듭니다. 15종 교과서를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그 교과서를 학교에 배포를 하니까 그 가르치는 선생님들이 다 일본어를 공부를 했던 선생님들인 거예요. 그동안 강복 전에. 안 되겠다 해서 선생님을 가르치는 네네. 그 양성소를 하나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선생님을 가르쳐서 먼저 교육하고. 네, 네. 전국에 이제 교과서를 가르칠 수 있는 그때 나, 너, 우리, 어머니, 아버지, 바두가 이리와 하는 그런 교과서가 그때부터 탄생을 하신 거예요. 그 이후로는 이렇게 중등 말본부터 시작해서 문법 네. 체계가 완성돼 가는 것을 끊임없이 연구하고 학교에 이렇게 만들게 되는 그런 과정으로 힘썼던 그 코너입니다. 외솔 스님이 안 계셨다면 어땠을까 갑자기 소름이 끼쳐질 맞죠? 정도로. 예, 맞습니다. 네. 예. 자, 다음 또 코너 한번 가볼까요? 네. 예. 최은배 선생님께서 편수국장을 2번을 하셨어요. 네. 한 번 할 때는 미군정 때 편수국장을 하셨고 계속 하시다가 그만둔 일이 있었어요. 그게 한글 간소화 파동이라고 혹시 들어보셨어요? 한글 간소화 파동. 예, 이승만 정권 때. 예, 네네. 이승만 정권 때 이승만 대통령이 그냥 소리 나는 대로 됐어. 써라. 같이 네네. 뭐 네네. 이렇게 다 소리 나는 대로 써라. 이제 그분이 미국에서 오셨잖아요. 네. 그죠? 소리 나는 대로 써라 하니까 최은배 선생님 안 된다. 이 그렇게 가서 계속 얘기를 해도 3년 동안 그 얘기를 계속 끊임없이 안 된다고 얘기를 했어요. 우리 한글의 맞춤법이라든지 통일안 같은 것들을 그렇게 소리 난 대로 쓰면 안 된다. 안 된다. 네. 네, 그러면서 당신이 할 수 있는 게 나 편수국장 안 할래 하고 사표를 쓰는 거예요. 사표를 쓰고 전국에 다니고 학자들이나 이런 데 다 다니시면서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그래서 이승만 대통령한테 가셔도 독대해가지고 계속 설명을 하면서 만세 이렇게 이승만 대통령도 수긍을 하고 알겠다 네. 이러면서 우리 통일한
그렇게 하고 한글의 맞춤법 통일이 됐던 네. 거죠. 그때 이제 기계화도 같이 만들어 나갑니다. 이게 타작인데 정음사라고도 적혀져 네. 있죠. 그죠? 선생님이 만드는 책들을 편찬할 수 있는 그런 출판사를 네. 만들기 위해서 정음사라는 그렇죠. 출판사도 만들고 이제 타자기를 만들면서 우리의 글은 주시경 선생님께서는 계속 풀어쓰기를 네. 강조하셨어요. 기억하고 니은 네, 다 네, 풀어쓰. 네, 예. 네. 풀어쓰다 보니까 이런 기계가 좀 어렵더라. 네. 해서 우리는 초성, 중성, 종성으로 종성을 해서 갖춘 받침이 있는, 예, 받침이 네. 있는 그런 기계화를 만들어서 더 많이 할자를 펼칠 수 있는 그런 보급할 수 있는 걸 만들어주니 이제 이 최연배 선생님이신데 정말 편리하게 문자 네, 네. 활동을 할 수 있도록 네. 그렇게 만들어준. 우리가 엄지족 만드는 것도 사실 어쩌면 여기서 시작했는지도 몰라요, 그죠? 네. 네. 아, 저쪽에도 정말. 한번 가볼까요? 네. 자, 이 코너는 우리가 예술 선생님을 기억하다 하는 코너인데요. 우리 예술 선생님 한글 얘기할 수 있잖아요. 그럼 한글이면 세종대학. 그래서 한글이라는 말을 만들어주신 주시경 선생님. 네. 그리고 주시경 선생님의 제자 중에 김두봉 선생님. 네. 이 분이 계셨기 때문에 지금 우리 북한과 우리 남한이 서로 소통하는데 네, 언어적 동질성을 가지고. 네. 그죠? 그런 것을 알 수 있는 그 네. 분이고요. 그리고 또 이제 우리 서정적인 그 시인 윤동주 윤동주 선생님을 네. 또 우리가 또 예술 선생님과 같이 연관하지 않을 수 없는 그런 분이 계시고 허홍 선생님 이렇게 예술을 기억할 수 있는 대표적인 선생님을 여기다 모셔놨습니다. 기억과 함께 그 계보까지 쭉 우리가 알 수 있는. 네. 이제 마지막 코너 한번 가볼까요? 네. 예. 예술 선생님을 또 다른 면으로 한편 보면 굉장히 검소하시고, 네. 예, 또 당신을 철저하게 자기 관리하시는 분 중에 또 한 분이다 이렇게 얘기하시는데, 이 두루마기가 아주 오랫동안 입으셨고, 의복도 한불 가지고, 신발도 한 컬레 가지고 아주 오랫동안 검소하게 사셨던 그런 대표적인, 의복 유품 중에 하나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여기 보시면요. 선생님이 이 두루마기를 입으시고 책을 보시는 모습이 보이실 거예요. 그대로. 예, 그죠? 아주 외설 선생님의 일대기를 좀 집약해서 볼 수 있는 아주 좋은 예술 작품인 것 같은데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네, 요즘은 샌드 아트라고 이렇게 부르는데 우리는 여기 예술 기념관이니까 모래 그림. 아, 네. 이 모래 그림으로 예술 선생의 일대기를 압축해서 만들어 놓은 예술품이에요. 네. 여성인데요. 최언준이라는 네네. 작가인데 이 그림을 자세히 처음부터 끝까지 한번 보시면 선생님이 유년 시절부터 가족사 그리고 조선학회 사건 이렇게 글을 쓰고 보급하는 과정까지 이렇게 쫙 다 이렇게 보실 수 있는 한 편의 영화 같은 하나의 흐름 속에서. 네, 영화같이 이렇게 흘러가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 한글이 목숨 최연배라고 네. 적혀져 있는 게 보이시죠? 최연배 선생님을 떠오르면 이 글귀가 가장 많이 네. 떠오르고 어디 가시면 이 글귀를 많이 보실 수가 네, 있어요. 네. 이 책은 검서집이라는 서울의 한 한정식 식당처럼 그런 가게였어요. 그 네. 가게에 오시는 손님들에게 쓸 수 있는 방명록 같은 네. 그런 책이었는데 여기 뭐라고 적혀져 있냐면 베리타스 룩스베아라고 진리는 나의 빛. 네. 서울대학교의 교훈입니다. 서울대학교 네, 맞아요. 교명 네, 아래 네. 가면 이 글자가 딱 적혀져 네, 네. 있는데 서울대학교 다니던 뭐 교수님이나 학생이나 어떤 분이 오셔가 식사를 하시고 탁 이제 이렇게 멋지게 쓴 거예요. 그걸 보고 최연배 선생님이 이건 제 개인적인 생각인데 네. 최연배 선생님이 아니 무엇이라고 이렇게 죽은 라틴어까지 쓰나 한글을 배워야지 하면서 한글이 목숨 하고 탁 이렇게 일가를 보란 듯이 정말 일가를 하셨네요. 네, 일가를 네. 하시고 네. 가시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글이 어떤 그 인사동의 고수를 파는 곳에서 발견됐을 때 많은 사람들이 감격했다 하는 그런 이야기가 있는 그런 네. 지책입니다. 모든 것을 이야기해주는 그럼요. 글입니다. 그죠? 네. 선생님 일대기의 모든 것을 말씀해주는
누가 감히 자기 목숨과 그쵸. 같이 이렇게 비교를 하겠습니까? 맞습니다. 이 정도로 우리가 네. 이렇게 목숨같이 지켜온 글을 우리가 가꾸고 아끼고 어떻게 지켜왔는가를 우리가 알면 어떻게 한글을 사용해야 될까 하는 것을 알려주는 곳이 바로 이 예술기능관이 아닐까. 많이 오는 학생들에게 그렇게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예, 오늘 예술기념관 돌아보면서 또 굉장히 흥미로운 이야기도 많이 듣고 또 여기 전시된 작품, 그 사진 뭐 여러 가지를 보면서 또 한 번의 감명을 받았습니다. 오늘 이렇게 좋은 이야기를 나눠주신 우리 해설사 장 스님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부족한 점이 너무 이렇게 많습니다. 또 인터뷰 응해주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여기 그 방명을 했다라고 하는 이런 증명, 인쇄물까지 받을 수 있는 영광을 또 가지게 됐습니다. 예, 여기 다녀가시면서 이렇게 좋은 말씀 남기시고 이렇게 예쁜 또 방명록 받아가시기 바랍니다. 오늘 인터뷰 여기서 마치기로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